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과 독일, 캐나다 잠수함 12척 놓고 최종 대결.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최종 경쟁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노르웨이 연합이 최후의 2강으로 남았어요. 어제 8월 26일 캐나다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연방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개의 기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노르웨이 동맹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줄여서 TKMS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의 한화오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회사가 선정된 걸까요? 캐나다 해군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북극해와 태평양에서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극한의 추위와 장기간 잠수 작전이 핵심 조건인 거죠. 캐나다 정부는 이런 까다로운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실제로 잠수함을 만들어낼 생산 능력, 마지막으로 운영 지원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두 업체를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대 12척까지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3배나 늘리는 대규모 사업인 셈이죠.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독일 키엘에 있는 TKMS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국과 독일 두 나라 모두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선정의 핵심은 캐나다만의 특수한 운용 환경에 맞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업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캐나다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2% 물가 목표 고수 선언. 먼저 기본 개념부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020원이면 인플레이션율 2%죠. 어제 멕시코시티에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램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앞으로도 2%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뉴스일까요? 최근 공급망 문제, 무역 불확실성, 금리 변동 등으로 경제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특히 집값 상승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시장에서 목표를 바꾸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어요. 현재 캐나다 기준금리는 3번 연속 동결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통화정책 검토에서 2가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첫째, 핵심 물가 측정 방식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요. 둘째, 주택 비용이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정리하면 캐나다는 2%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택비 문제를 더 정밀하게 반영해서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비 부담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네요. BC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하다. 이게 정말일까? 캐나다에서 어느 주가 가장 부유한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보통 BC주가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부유하다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캐나다 통계청은 가계 순자산으로 계상해요. 쉽게 말해 집, 저축, 투자 같은 자산에서 빚을 뺀 게 순자산이죠. 통계청의 공식 자료는 가계 경제 계정 분포, 줄여서 DHEA라고 부르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분기마다 각 주별로 가계 순자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BC주가 왜 1위일까요? 핵심은 바로 집값입니다. 밴쿠버 지역 주택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BC주 전체 평균 순자산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제 패턴을 보면 보통 BC주와 온타리오주가 상위권에 있고 대서양 연안주들이 하위권에 위치합니다. 이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통계가 더 정확해졌어요. 통계청이 올해 7월에 계산 방법을 개선해서 세금 자료와 투자 소득 데이터를 결합했거든요. 덕분에 지역 간 부우 비교가 더 신뢰할 만해졌습니다. 정리하면 BC주가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하다는 말은 공식 통계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빅테크, 정치판 뛰어든 진짜 이유.
미국 정치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기술업계가 본격적으로 정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슈퍼 PAC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미국의 정치 자금 단체로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최근 리딩 더 퓨처라는 새로운 슈퍼 PAC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벤처 캐피털 A16Z와 오픈 AI의 그렉 브로크먼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됐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AI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줄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미국 각 주에서 AI 규제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데이터 사용 규칙도 복잡해지고요. 기술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분절된 규제가 혁신 속도를 늦추고 투자 회수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규모도 상당합니다.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까지 모금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디지털 광고도 하고 후보자 평가표도 공개하는 등 전통적인 선거 전략을 다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건 가상화폐 업계가 했던 방식과 비슷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타도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중심의 AI 친화 후보 지원 PAC를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빅테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죠.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이들의 자금력과 로비가 실제로 AI 규제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데이터 사용 규칙이나 AI 안전 기준 같은 세부적인 규제 설계에서 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네요. 런던시 레지오넬라 감염원 추적. 온타리오주 런던시에서 심각한 감염병 상황이 재발했습니다. 먼저 레지오넬라증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병은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생기는 폐렴의 일종이에요. 물에서 번식한 균이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서 사람이 숨을 쉴 때 감염되는 거죠. 런던시는 8월 6일에 레지오넬라증 유행 종료를 선언했었는데요. 그런데 20일 만에 다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8월 26일 보건당국이 재유행을 선언한 거예요.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고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역학조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원이 어딜까요? 조사 결과 특정 식품 제조 시설의 냉각탑에서 나온 균이 환자들과 유전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냉각탑이 가능성 높은 감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냉각탑은 대형 건물이나 공장에서 열을 식히는 데 쓰는 큰 설비인데요. 여기서 균이 번식하면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현재 보건당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해당 시설을 소독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했어요. 주변 다른 시설들도 점검하고 있고 의료기관들에게도 환자 발생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냉각탑 관리와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식수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오염된 미세물방울을 들이마셔서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탑 같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예방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